오늘은 관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어디에도 없죠. 누구나 다 인간관계 고민을 많든 적든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참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한다고 피했는데도 피해지지 않고 상처로 남은 그런 관계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 과정 중에 사기도 한번 당해봤고, 이게 어떤 약간은 높은 위치 혹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다 친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크게 관계를 고민하고 살아가지 않아도 큰 불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온 세상이 불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잘 융화하고, 잘 섞이고, 잘 맞춰주고, 이런 사람이 두루두루 잘 지냅니다. 별 문제 없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약간 모나기도 하고, 반골 기질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청개구리 기질도 좀 있어서 이걸 하려다가도 누군가 그거 너 해! 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는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생활, 특히 조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힘겨운 부분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관계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요즘 사람들도 이제는 이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만나 그냥 집에서 있을래. 그리고 넷플릭스 탁 틀고 그렇게 지내는 게 좀 편한 사람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무슨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사회생활 잘하고 매일 직장생활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지만 가끔씩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거나, 아니면 가급적이면은 외부 활동은 최소로 하고 그냥 집에 이렇게 조용히 평화롭게 있는 거를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좀 피곤합니다. 처음에는 잘 친해지고 친근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술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술을 안 먹거든요. 맛이 없어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 번씩 다 해봤거든요. 근데 별 효과는 없었죠. 술을 마시면 괴로워져요. 맛도 없는데 몸까지 괴로워지니까 기피하게 되는데, 어쨌든 근데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만히 들어본단 말이에요. 10중 8구는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특히 술이 거하게 취했을 때는 진짜 반복이에요. 집에 있는 게 훨씬 편해.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말 그대로 인맥도 좀 넓어지고, 거기에서 오는 이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랑 술 한번 같이 마셨던 사람을 어디 가서 추천하지 않겠어요? 술자리가 싫으니까 관계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진짜 나로서 처음부터 가까워졌다면 오래 가는데, 억지로 뭔가를 해서 만들어내서 꾸며내서 좋아진 관계는 언젠가 그게 탄로가 나면서 진짜 내가 아니라 꾸며진 내 모습이 언젠간 들키면서 그게 오히려 반작용으로 관계가 금이 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참 남들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서 그런 책들도 많이 찾아보고 서치도 많이 하고 고민과 사색으로 여러 해를 보냈는데, 이제는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다는 게 많이 사라진 상태 같아요. 그게 옳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뭔가 일적으로 잘 되려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필수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억지로 할 때마다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아서 가볍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았어요. 관계가 직장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성 간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런 고민하는 사람 요즘 많잖아요. 사실 답은 없죠. 저도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횟수로.
초반에는 서로 배려도 많이 해주고 약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설레임 이런 거 있고. 근데 한 5년 차 되니까 서로에 대해서 조금 무뎌졌어요. 서로 배려를 하는 게 좀 많이 줄었다고 할까? 듣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이게 조금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피곤할 때가 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좋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좋아요. 좋은데 꽤 심심치 않게 그런 트러블이 발생할 때마다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내가 더 많이 양보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들어오려고 그러지? 난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따금씩 이 관계가 정말 건강한 관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인간관계론? 카네기 책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북을 사놨거든요. 근데 초반만 계속 보고 거길 벗어나질 못해요. 예시를 막 잔뜩 드러났는데 맞는 말 같긴 한데 거기서 건질 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은 누구나 비판받는 거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인간을 인맥으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비판을 안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또 인생관이고 인간관이니까. 근데 글쎄요. 저는 막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꾸며서 만들어진 관계는 결국 깨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달달 외워서 그대로 하면 당장은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그 언젠가 들키게 되고 그 책대로 해가지고 내가 버릇을 들여서 그게 오히려 내게 됐어. 그럼 좋죠. 좋은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봐요. 본성을 지우고 그 자리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채워지냐고. 나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관계를 어떻게 맺고 관리해 나가십니까? 관리라는 말도 참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단어 같아요. 그죠? 유지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뭐 어릴 때 친구도 있을 것이고 사회에서 만난 지인들도 있을 건데 어릴 때부터 보면 그 사람 관계를 너무 잘해서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또 어떻게 저런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나 보더라고요. 저는 에너지가 좀 소모되는 편인데 뭐 외향인, 내향인 각자 다른 것 뿐이지 뭐가 좋고 나쁜 건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향적인 게 더 낫다고 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향적인 게 참 장점이 좀 더 도드라진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이 가족과의 관계도 이것도 또 할 말이 많아요. 저는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 다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나이 차이도 꽤 나요. 근데 같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밀감이 거의 요즘 들어서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를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로서도 물론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남자로서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선 참 들으면 서운할 얘기지만 아버지의 잘못이 꽤 크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물론 100%가 어딨어요. 저도 뭐 잘못하는 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고 사는 가족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경우고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같이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택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했나요? 부모님이 우리를 선택했나요?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친구를 선택했을까요? 뭐 물론 같은 반에서 마음 맞는 친구, 그런 친구니까 같이 다니겠지만 사실 그 학교, 그 같은 학년, 우연히 만나서 이루어진 게 친구 관계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선택의 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냥 학년이 같아서, 반이 같아서, 우연히 내 근처에 있어서, 혹은 내 친구랑 아는 사이여서 뭐 우연히 그렇게 친구가 된 경우가 훨씬 많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100% 선택해서 만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들과
끝까지 함께 억지로 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화내고 막 손절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안 맞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자연히 멀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로 다시 가까워지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예민하게 태어난 사람은 조금 더 남들보다 상처가 깊게 나요. 그 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사람한테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럴 수 있는 건지 가끔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뭐 그렇다고 피곤하게 뭐 있는 예의 없는 예의 다 지키는 그런 관계도 피곤하지만서도 처음 봤는데 진짜 선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나이 돼도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관계를 이루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고독하거든요. 혼자는. 더불어 사는 거, 함께 잘 사는 거, 그런 마인드셋이 좀 필요한 때가 저한테 온 것 같아요.